거 있으면 합시다. 없었어? 다 완벽하게 마스터했어? 진짜? 없으면 뭐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다가 좀 이상했던 거 있으면 질문하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테스트는 선생님 저기 출제를 해놨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제 대부분이 로그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그 어떻게 계산할까? 있지, 우리 이때까지 많이 연습했던 거. 그런 유의 문제들이 많고, 항상 로그는 몇 문제 안 될 겁니다. 한 4문제 정도 있나? 나머지는 전부 다 로그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보다는 좀 좋은 점수가 나오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다, 그지? 63쪽. 63쪽에 그 필수 예제까지 한 것 같은데, 밑에 확인 체크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128번은 이 y는 3의 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면 이렇게 되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라 그랬어요.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y도 부호로 바꿔주고 x도 부호로 바꿔주기로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쟤를 정리를 좀 해주면 y로 다시 f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얘는 확정이죠. 얘는 2로 확정이고, 여기 3의 마이너스 x승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뭐냐를, 이 친구를 이제 분리를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있고, 자,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7분의 1이니까 여기 앞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29번도 마찬가지. y는 3분의 2의 x인데 이걸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세요 하니까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y축에 대칭 이동하세요 했으니까 x의 부호를 슉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대로 놓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좀 이게 마이너스가 부담스러우면 얘를 뒤집어도 되는데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물었거든. 저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 m이라는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죠? 요게 이제 m이 되는 거고. 그 다음 n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3분의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거란 말이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1승으로. 3분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왜냐하면 두 개 곱할 거니까 곱하면 계산이 쉽잖아요. 그죠? 그래, mn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 더해지면 그냥 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지? 두 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더하면 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닐 겁니다. 이 마지막 밑에 있는 얘기는 저거 이제 대소 비교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근데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데, 여기가 밑이 2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혼자 2분의 1이니까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맨 앞에 있는 친구는 x의 2분의 3승 아니 잘못했네. 2의 2분의 3승이죠. 요거는 2의 2분의 3승이다. 그 다음 얘가 2분의 1의 3분의 1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분의 1의 3분의 1승인데 2로 바꿔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해놓고요. 요거는 2의 3분의 2승이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2의 x승 그래프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위에다가
숫자 위에 이제 x 값들을 집어넣는 거.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여기 들어갈 거고 2분의 3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2분의 3을 넣은 값 요게 제일 크고 1등, 그 다음에 3분의 1을 넣은 값이 2등, 얘가 2등, 뭐 얘가 3등,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프 그래서 대소를 파악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문제는 3분의 1의 x승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3분의 1인 거고 3분의 1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 얘는 3분의 1의 3분의 1승인 거고, 맞지?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3분의 1의 세제곱인데 앞에 4가 있으니까 3분의 1의 4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4가 있고 3분의 1 3승이니까 이것분의 이거.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좀 지우고 3분의 1의 x가 필요하니까 지수함수를 그립시다.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그리고 차례대로 여기 지수값들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분의 1이 있고요. 1인 여기 있을 거고 4분의 3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1 이렇게 차례대로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을 넣은 이 값이 제일 큽니다. 얘가 1등. 그 다음에 4분의 3 넣은 얘가 2등. 얘가 3등. 이런 식으로 대소 파악할 수 있겠지. 핵심은 이제 일일이 뭘 이렇게 식 조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x좌표 값들을 찍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대소가 판단이 된다는 거야. 이거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 이게 나중에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숫자 대입하는 거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자로 나오면은 힘들거든. 문자로 나왔을 때 비교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좀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아마 크게 안 어려울 겁니다. 그냥 별거 없네 이런 느낌일 거야. 가볍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 여기 보니까 그 A, B도 안 알려주고 MN도 안 알려줬거든. 그지? 근데 안 알려줬는데 대신에 이제 합은 알려줬을 때 얘를 물었어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여기 함수 가지고 관계식을 적을 건데 fx는 줬어요. 3의 x라고. 자, 그러면 a를 여기다 넣으면 그게 m이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m은 a를 넣은 거니까 3의 a 이렇게. 맞죠? 같은 방법으로 n은 3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m 곱하기 n인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 곱하면 a 더하기 b가 필요한데 저기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곱해봐. 좌변이 mn이고 우변은 3의 a 곱하기 3의 b가 될 텐데 얘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a 플러스 b가 되고 a 플러스 b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게 3의 4제곱해서 정답은 81이 되겠죠. 매우 쉽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인식이 잘 안 돼? 갑자기 끊기네. 얘만 그렇네. 괜찮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해설이 안 보여야 재밌는데 해설이 보이면 재미가 없잖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x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2x가 있지. 얘는 0,1을 지나가는 디폴트로 요점을 지나가야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여기 보니까 x축으로 이만큼 당겼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만큼 당겼어요. 당겨봐. 이렇게 두 칸을 당겼어요. 이렇게 두 칸을 당겼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지나갈 거냐면 쪽에다가 0 넣으면 여기 4분의 1을 지나갈 겁니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렇고, 물어본 게 y는 1부터 y는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그 y는 1은 여기 있을 거고, 그지? y는 3은 모르겠는데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알겠는데 여기는 뭐냐면 얘가 y 값이 1이 되는 지점이니까 x 값이 2겠지. 2. 여기 맞죠? 그래서 여기가 점이 2,1인 점이고 여기는 0,1인 점이에요. 됐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그지?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근데 곡선으로 구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 하면 이게 y가 3이 되는 지점이잖아. 그래서 이 y가 3이 되려면 y가 3이 되려면
그죠? y는 3이니까 y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뭐 x 값이 로그 무슨 값이 나오긴 할 거고 이 값도 뭐가 나오긴 할 건데 이게 핵심적인 거는 이 길이가 2라는 게 핵심적인 거지. 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겼으니까. 그치? 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 두 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그러니까 그 2x 그래프랑 y는 2의 x 마이너스 2 그래프는 서로 생긴 모양이 똑같은 그림이에요. 평행이동했으니까 같은 모양이거든. 같은 모양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결국 여기 빈 공간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이 공간에 있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 메꿔진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 친구는 뭐였다? 어떤 색으로 할까? 초록색? 이렇게 되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죠? 곡선이지만 요 곡선 잘라서 여기다 넣으면 되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요 가로 길이는 2고 세로 길이도 1에서 3까지 2니까 이 넓이는 4가 되는 겁니다. 4.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합동인 그래프들을 평행이동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 그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두 개 해볼게. 31번, 32번. 입니다. 일단 요 131번 같은 문제는 이제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요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아마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하다가 왜 이제 역함수 단원 정도에서 아마 많이 봤던 그래프일 겁니다. 이렇게 y는 x 그어져 있고 여기 이 y는 x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x좌표, x축에 있는 x좌표랑 만나면 같은 값을 갖는다예요. 이게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이 b 이런 거 다 이제 페이크지, 페이크. 이 중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a예요. a가 1이잖아, 그죠? 그지? a가 1이면 이렇게 따라오면 b도 1인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되지. b에서 그러면 1에서 쭉 올라가서 여기다 넣으면 x가 1일 때 여기 c는 2가 되고 옆으로 와서 이렇게 쭉 점선 따라와서 만나는 이 지점은 말 안 해도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y는 x에 만나면 이렇게 y축 x축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2를 다시 넣으면 여기 4가 되고 4가 1이 와서 내려오면 여기도 4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d를 구하라 했으니 a는 1, b도 1, c는 2, d는 4 이렇게 해서 정답이 8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했을 거고 문제는 이제 132번인데 잠깐 그려볼게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사실 관건이긴 한데 저 친구를 저 친구가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선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나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y는 4가 여기 있겠죠. 얘를 이제 적당히 이렇게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사실은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 보면 얘를 이 공간에 넣으면 되니까 여기 높이 있지. 높이는 1에서 4까지 3이고 요거만 알면 되거든. 여기 얼만큼 평행이동했는가를 알면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맞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5분의 1의 x 앞에 4가 있으니까 저 4를 여기 4가 있으면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게 되나? 이건 4배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평행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 저거 하기 전에 쉬운 거부터 합시다. 만약에 여기 2의 x가 있어요. 내가 이 앞에다가 예를 들어 여기 8을 곱해 놓으면 얘를 8배 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 8 같은 거는 할 수 있다고. 왜냐면 얘가 2의 거듭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 8이 아니고 내가 2의 x가 있는데 얘 앞에다가 뭐 3 같은 걸 이렇게 곱해놔. 그러면 할 수 있나? 2의 거듭제곱이 아닌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잘 알아놔야 돼. 이거 3을 이렇게 해봐요. 2에 로그 2에 3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3이잖아. 이 숫자가 3 맞지? 그지? 여기 똑같은 거 얘기하잖아. 3에다가 2의 x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위에 식하고 밑에 식 똑같습니다. 여기 3 곱하기 x 이렇게 밑을 같이 통일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해야 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이제 다시 돌아가서 풀겠습니다. 안 올라가지네. 자, 앞에 4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5분의 1에 로그 5분의 1에 4라고 생각하자고. 얘가 4니까. 이거 곱하기 옆쪽에 5분의 1에 x가 있어요. x 이렇게. 그지? 합치면 얘가 5분의 1에 x 더하기 로그 5분의 1에 4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축으로 결국 이 함수는 5분의 1의 x를 x축으로 로그 5분의 1의 4만큼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의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건데 저기 있는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의 4는 로그 5의 4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똑같은 표현이잖아. 이 5분의 1을 5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가면 얘랑 없어져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가 로그 5의 4라는 얘기지. 됐죠? 그래서 넓이는 얘 곱하기 얘예요. 그리고 넓이는 3 곱하기 로그 5의 4다. 여기 이제 정답이 됩니다. 저게 로그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4 처리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었으나 이런 방법으로 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 자, 이해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조금만 더 뭐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면, 만약에 내한테 로그 뭐 2의 x 같은 게 있어요. 근데 y는 k 곱하기 로그 2의 x라고 쓰면 이렇게 쓴 식은 얘는 y는 2의 x를 평행이동하면 겹쳐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 이렇게 표현된 식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거야. 좀 전에 보여줬잖아. 이게 2의 거듭 제곱이면 금방 할 수 있고 아니면 로그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거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걸까? 이렇게 하면 어떤 수가 들어가도 다 평행이동하면 겹쳐질까 이 말이야. 0 이런 거 말고 0은 좀 그렇잖아. 다 평행이동하면 겹쳐질까? 결론은 무조건 평행이동해서 겹쳐지지는 않고요. K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양수일 때는 항상 평행이동해서 겹쳐져. 음수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면 이 K가 2의 로그 2의 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쓰면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는 폼으로 만들 수는 있거든. 2의 로그 이게 이제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k니까 뭐 다 로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로그의 진수 자리니까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지? 양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음수면 얘를 표현을 못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만 겹쳐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음수일 때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으면 평행이동만으로는 안 되고 대칭이동까지 되면 대칭이동까지 허락해주면 겹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내면 되니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이런 거.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의 x가 있는데 거기 3에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3은 로그 2의 3으로 만들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일단 뭐 적당히 y축 대칭을 해가지고 아니 x축 대칭을 했다 치고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대칭이동까지 허락해주면 요 k의 범위에 상관없이 다 해결이 되는데 0 제외하고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평행이동으로만 겹쳐지려면 양수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뭐 보기 몇 개 주고 다음 중 얘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텝 1은 크게 어려운 거 안 보이고 좀 전에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마침 여기 나와 있네. 141번 나와 있잖아, 이제. 평행이동해서 얘랑 겹쳐지는 걸 찾아보세요. 그랬거든. 근데 기억은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4분의 1이니까 4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는 없어요.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려면 4의 무슨 뭐 x 빼기 여기 있네. 여기 x 빼기 m 더하기 n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요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4의 x 빼기 3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4분의 1이 역수 4가 되면서 여기가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니은은 가능. 디귿은 딱 봐도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안 가능이죠. 이거는 좀 분리를 해보면 2의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인데 얘는 2분의 1 처리해주고 여기는 4x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가능한 거죠. 가능한 겁니다. 여기 앞에 양수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가능. 그래서 니은 리을이 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건 한번 같이 해봤고 이거는 그냥 좀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넣으면 돼. x 자리에 a 더하기 2 넣고 8 곱하고 넣고 곱하고 하고 잘 내려서 계산하면 금방 계산되는 문제입니다. 안 어려운 문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자, 142번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뒤로 가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네. 자, 일단 요 실력 쪽은 숙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146번은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숙제로 해보기로 하고 145번은 좀 어려운데 근데 괜찮아요. 이 문제도 이제 되게 좋은 문제야. 많이 이렇게 수능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어려운 기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할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 보고 찾으면 되지. 직선이 수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뭐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해보라는 얘기고 이 144번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요거 매우 중요한. 아까 그래프 그려서 대소 비교하는 거 있었잖아, 그지? 숫자 아니고 내가 문자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게 이거예요. 근데 A가 0에서 1 사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놓고 저기 지수 A, B, C를 다 A에 이제 거듭적으로 바꿔놓고 지수승으로 바꿔놓고 그 대소를 표현을 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그냥 n분의 n 플러스 2 그거를 해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해보면 되고 143번은 지금 해줄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질문이 저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뭐 정수 K를 한번 찾아볼래 그랬는데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고 이 친구가 항상 평행이동 하기 전에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기 전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본 형태가 중요하거든. 기본 형태. 기본 형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2의 x는 이렇게 되고요.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2의 마이너스 x고 요게 이렇게 x축으로 뒤집어지는 게 마이너스 2의 x고 요게 뒤집어지는 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의 x지. 이 네 가지 그래프의 모양
제일 중요하다고 모양이 이 머릿속에 들어와줘야 돼요. 그 다음이 평행이동이야. 평행이동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기본 모양을 봅시다. 기본 모양은 일단 뭐 저거를 숫자를 바꾸고 하지 말고 그냥 일단 2에 위에 마이너스가 있고 x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3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현재는 괜찮아요. 이게 기본형이야 사실은. 사실은 이게 기본형인데 이건 이제 8의 마이너스 x인데 그래프 모양에는 2의 마이너스 x나 8의 마이너스 x나 그래프 모양은 다르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그리면 된다고. 저 형태 그리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감소하면 3, 4분면을 지나게 되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3, 4분면 안 지나가려면 이렇게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나누는 기준이 요거예요. y 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3, 4분 원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3, 4분면 안 지나가려면 y 절편이 이 말이 y 절편이 0 이상이다 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y 절편을 구하려면 x에 0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x에 0을 넣으면 y가 2의 6승 64죠. 2의 6승 플러스 k인데 이게 0 이상이라고 이렇게. 그럼 k가 마이너스 64 이상이다 이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64지 뭐 최소값은. 그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뭐 건들지 않았잖아. 기본 형태를 찾고 어떻게 해야 3, 4분면 안 지나가는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달라질 텐데 y 절편이 음수면 3, 4분면 지나고 양수면 안 지나가겠네. 이렇게 0 포함해서 양수 했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문제는 같이 해결했고요. 그래서 146번까지 일단 과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지수함수 최대 최소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뭐 공부를 뭘 할 거냐면 공부를 뭘 해야 되냐면 자, 지수함수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저게 지수함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몇 가지를 배웠을 거야. 예를 들어 제일 최근에 배운 함수는 만약에 유리, 무리 함수가 있어요. 처음에 유리, 무리 함수 배울 때 뭐 그래프 개형을 막 배우죠, 그죠? 그래서 뭐 정의역, 지역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먼저 배운다고. 그래프를 배우고 이 그래프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요. 뭐 예를 들어 뭐 유리 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있고 뭐 그런 것들 배울 거잖아요. 대칭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최대 최소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방정식 부등식이랑 연결을 해요. 갑자기 직선이 하나 등장하면서 얘랑 뭐 실근이 몇 점에서 만나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앞으로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울 텐데 그래프를 배우면 그냥 이게 당연히 순차적인 행동이야. 조금 있다가 삼각함수를 배울 텐데 삼각함수를 배우면 삼각함수 그래프 배우고 최대최소 공부하고 방정식 부등식 공부하고 이게 아예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당연히 최대최소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게 따라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지수 쪽은 방정식 부등식이든 최대최소든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어렵고 어떤 함수가 안 어려우냐면 단조 함수는 안 어려워요. 단조 함수가 뭐야? 단조로운 함수인가? 그게 아니고 증감이 바뀌지 않는 함수를 단조 함수라고 해요. 증감이 바뀌지 않는 건 뭐야? 그러니까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든지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를 단조 함수라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유리, 무리 함수는 다 단조 함수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함수 중에서 단조 함수가 아닌 함수가 있거든. 그게 바로 2차 함수예요.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해도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이렇게 증감이 바뀌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어려워요. 이런 함수는. 왜냐하면 최대 최소를 묻는 데 있어서 단조 함수는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여기서 여기까지 정의역이야. 그러면 요거 넣고 하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로 끝이잖아. 단조 함수는. 그냥 끝이거든. 구간이 주어지면 구간이란 말을 모르니까 범위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x 범위가 뭐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주어지면
1을 넣고 3을 넣고 하면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단조함수는. 근데 단조함수가 아닌 함수는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아 1을 넣고 3을 넣고 하면 최대 최소가 아니라고,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어려워요, 단조함수가 아닌 게. 단조함수는 최대 최소가 쉽다고. 그럼 이제 출제자들이 쉬운 거를 그냥 용서하지 않는단 말이야. 쉬운 거를 안 쉽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방법이 뭐냐면 단조함수가 아니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합성이고 하나가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을 한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야. 내가 2의 x가 있는데 이거를 x제곱에다가 합성을 시켜봐, 이렇게. 그러니까 x제곱, f가 x제곱이고 g가 2의 x야. 2의 x. 그럼 얘를 여기다 슉 집어넣으면 2의 x의 제곱이 돼서 이러면 4의 x가 되겠네? 이렇게 합성을 시켜놓으면 2차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값을 씌우기도 하겠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한 함수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 2의 x 빼기 5가 이렇게 되는 함수란 말이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5인 이런 함수. 그지? 근데 이걸 절대값을 취해놓으면 이렇게 되거든. 얘가 뒤집어 올라가서 이렇게 점근선이 바뀌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단조성이 깨지면서 이런 꼴의 함수가 된다고. 알겠죠? 이제 출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좀 꼬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출제자의 포인트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이제 그냥 뭐 저래 놨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죠? 차근차근 강론은 이제 하면서 봅시다. 그냥 뭐 전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얘는. 자,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지 해보자. 뭐 쟤도 별 필요 없고요. 자, 바로 할게요. 자, 진짜 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 자, 1번. 자,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 좌표축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어떤 문제는 좌표축을 그려야 되겠지만 그냥 이런 문제는 정말 좌표축이 필요 없어. 그냥 그 개형만 알면 됩니다. 평행이동한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3의 x야. 얘가 3의 x를 그려봐요. 이렇게 슉 이렇게 3의 x를 그렸어. 뭐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근데 범위가 x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뭐 여기 어디 대응할 거고 1일 때 어디 대응할 거니까 이만큼만 보라는 거 아니야? 이게 정의역인데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겠네. 그럼 1을 넣을 때 최대겠지. 1을 집어넣으면 이게 27이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의 0승이니까 1이겠네요. 이게 최대, 이게 최소, 끝. 최대, 최소, 끝.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니까 이제 아무것도 있는 것부터가 중요하니까 얘는 빨리 하겠습니다. 자, 2번. 기본 개형을 그려봅니다. 자, 이게 2의 마이너스 x가 기본 개형이야. 옆에 평행이동 된 거는 그냥 그런갑다 하면 되고 이렇게 내려서 그려요. 2의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이 모양 형태를 보고 이거 이렇게 생겼네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거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지체하면 안 되니까 그게 되려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그래프 개형을 판단하는 네 가지의 그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보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가?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저기 위에서 만날 거고 2를 넣으면 여기서 만날 거니까 뭐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겠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일 거고 2를 넣으면 2의 1 빼기 2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최대 최소 끝. 너무 할 게 없죠. 3번. 자, 3번은 선생님 2개짜리인데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게 4의 x고 옆에 있는 요 3의 마이너스 x를 3분의 1의 x라고 생각해 볼까? 3분의 1의 x?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요 두 개를. 그치? x로 합쳐 놓으면 이게 3분의 4의 x라고 생각할 수 있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합쳐놔야 그리기가 좋지. 밑이 현재 1보다 크네? 3분의 4니까 1보다 큰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증가하는 함수 그려주고 0부터 1까지래. 0이 있고 1이 있을 때 1일 때 최대, 0일 때 최소. 뭐 1일 때 1 집어넣으면 3분의 4고 0 집어넣으면 1이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자, 요거 51번 빠르게 한번 답을 내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축도 안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거 그것만 확인 빨리 해보라고 연습시키려고 한 거고, 솔직히 말하면 답을 내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 넣고 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단조함수인데 넣을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 넣어보고 일단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지. 맞잖아, 그지? 그게 이제 이때만 통하는 게 아니고 유리무리 함수 할 때도 똑같이 통해요. 그렇지 않겠니? 아니, 물론 유리함수는 이제 점근선 때문에 정의역 범위가 점근선을 끼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무리함수는 진짜 무리함수가 그려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했잖아, 그지? 아니면 뭐 배운 기억 있지? 무리함수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 단조함수니까 구간의 양끝값을 넣으면 그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 네. 이게 이제 단조함수의 특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은데, 뭐 답만 구하려면 그냥 넣으면 돼.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아니 여기 0 쓰니까 1 빼기 2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2 집어넣으면 27에서 1을 빼니까 2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인 거지 뭐. 맞죠?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4니까 4분의 17 하나 나오고, 3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8. 여기 최대고 이게 최소겠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9니까 2분의 9가 되고, 1 집어넣으면 얘는 2고 얘는 0이니까 2겠네.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지. 안 그래도 답은 금방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 16이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2겠지. 알았죠? 근데 이제 그 공부할 때는 답만 이렇게 내려 하면 안 되고, 요걸 잘 이제 얘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뒤에 거를 3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해주고 앞에는 2의 x제곱인데, 요거를 3분의 1의 x로 고친 다음에 두 개를 합쳐요. 합치면 3분의 2의 x제곱이 되는 거지. 3분의 2의 x제곱 그리고 x제곱, 앞쪽에 3이 하나 있었으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라는 것을, 식 조작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답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괜찮아? 넘어가도 되겠지? 자, 다음에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어봐. 금방금방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질문도.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얘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8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합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예요, 사실은. 어떤 합성함수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이 위에 뭐 이상한 게 있네,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저게 2의 x였는데 여기 fx라고 합시다. 그리고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였던 거야. 그래서 f 합성 g를 한 게 이렇게 한 게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이거 넣으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지? 모양이 이제 저걸 보면 저 합성된 거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덤벼들면 안 되고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겉함수는 지금 2x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맞지. 증가하는 함수 맞는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 값에 따라서 얘가 2의 x의 다시 정의역이 돼요. 쉽게 말해서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여기가 t 범위가 들어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t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와지면 뭐 놓고 해서 이제 구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t의 범위를 찾는 게 핵심이야. t의 범위. t의 범위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 이차함수가 t인데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이제 잘 하지, 그지? 이제 공통 수학 상에서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지?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여러분들 이제 저 꼭지점 찾고 막 그러잖아, 그지? 꼭지점 찾지 말고 꼭지점이 필요하면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꼭지점 찾아야 되는데 이제 범위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거 꼭지점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일단 그려요. 이차 함수를 그리는데 꼭지점을 먼저 찾고 그리지 말고 그냥 개형을 그리라고. 이게 지금 이차 함수인데 최고차 음수니까 뒤집혀 있는 그림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x 범위가 따로 없잖아, 문제에. 그지? 문제에 x 범위가 따로 없거든요. 그럼 뭐 여기가 제일 최대 값이겠네, 당연히 꼭지점이. 그지? 얘가 제일 최대 값이니까 x가 뭐일 때 최대를 갖는지는 이제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의 추천은 축을 찾는 거를 추천을 해요. 축. 얘가 축이 얼마지? x는 1인가? 그지? 이차 함수를 딱 보자마자 축이 바로 나오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될 거야. 이게 고등학교 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이차 함수를 딱 봤을 때 1초 안에 축이 나와야 돼. 1초 안에. 축이 1초 안에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 하고 완전 역시 만들어야 되니까 1 더해주고 1 빼주고 뒤쪽에 원래 2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1 해서 나가고 3, 그럼 여기 1,3이네. 뭐 틀린 풀이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보자마자 축이 나와야 돼, 바로. 이 참수 보이니? 이 참수의 축은 x는 3.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알겠죠? 보통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죠? 요거를 써도 좋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자기가 하는 방법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은 이걸로 써서 하고, 선생님은 그냥 이제 미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훨씬 금방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딱 보자마자 축이 최대한 빠르게 축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 해야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를 보니까 축이 1인데 그럼 여기 1을 넣으면 될 거니까 1, 여기 넣어봐요. 1, 넣으면 3이네. 이렇게 바로 이제 해결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이 이차함수, 우리가 t로 잡은 이 함수는 최대값이 3인 거지. 최대값이 3이라고. 그러니까 t의 최대값이 3이란 것은 t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이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3이 있는데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렇게. 그러면 문제의 최대값은 맞지? 언제 어디서 최대값 뭐를 갖느냐니까 저기다 3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3을 넣으면 3, 지금 우리가 요거의 t 값을 찾았으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8인데 b는 8이에요. 8인데 문제는 얘가 3이 아니라는 거야. 얘가 3이 아니고, 왜냐면 3은 t 값이니까. x가 언제에서 최대값이냐니까 다시 1이 와야 돼. 이게 t가 3일 때 x가 아까 1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입니다. 1에서 최대값 8을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합성되어 있는 걸 한번 거쳐서 가는 거니까 물어본 거를 잘 파악을 해서 해야 돼. x가 뭐일 때 이 최대값 자체는 이 합성함수 전체의 최대값이니까 저 3을 넣어서 8을 하고, 요 x는 그때의 t 값이 아니고 x 값을 물은 거니까, 알겠죠? 원래대로 거쳐가야 됩니다. 주의해 줘야 되는 문제야.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대 최소 묻는 문제인데 선생님 해볼게요. 일단 4분의 1의 x는 잠시 놔두고 요거를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얘도 요렇게 지금 뒤집혀 있는 그래프, 위로 블록인 그래프, 축이 x가 3이야. 근데 쟤는 범위가 있지. 1부터 4까지인가? 1부터 4까지. 범위가 1부터 4까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1이 한 이쯤 있겠지. 4는 어디 있냐면 3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간격이 중요하다고. 4는 여기 바로 옆에 여기 4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요렇다고요. 정의역이 1부터 4까지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거가
이게 지금 선생님이 요거 t라고 할 건데, t. 요게 t야. 저 t가 이제 y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t인데, 하여튼 요 t의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인 거 알 수 있겠죠, 이제. 맞지? 그래서 3을 넣어서 답을 찾아보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고 18이니까 9 빼기 8은 1이네. 3,1이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값이 1이에요. 맥스가 1이고 미니멈 여기 1 집어넣으면 되거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 6을 더해주면 3,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 그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좌표가 이제 1, 마이너스 3인 거지.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이니까 이 함수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됩니다. 알겠죠? 요 t가 2차 함수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다 했지. 이제 우리는 t의 범위를 범위 이퀄 최대 최소예요. 범위가 최대 최소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t의 범위잖아. 대신에 t의 최대가 1, 최소가 3인 마이너스 3인 거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범위가 최대 최소다. 우리가 t의 범위를 구했어. 그러면 4분의 1의 x, 이게 원래 이제 합성되기 전에 원래 4분의 1의 x였으니까 4분의 1의 x 감소하는 함수 그려놓고 그때 t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일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일 때가 진짜 실제 최대값이 나오고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맞지, 그지? 저 합성함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을 여기 4분의 1의 x 자리에 넣어야 돼요. 여기 사실 t였는데 여기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64가 될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냥 하는 거랑 훨씬 어렵지? 결국은 이제 합성함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더 해볼게요. 여기 확인 체크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두 개만 해봅시다. 음, 153번 얘랑 요거 154의 2번이랑 요거 두 개만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 153번은 일단 다른 거 보지 말고 a가 1보다 크다는 걸 좀 중심으로 보면 일단 지수 함수가 이제 증가하는 함수일 건데 최대값이 16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얘가 크면 클수록 최대를 갖잖아요, 그죠? 여기 이걸 t라고 봤을 때 t 값이 크면 클수록 t가 오른쪽으로 커질수록 최대값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 16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지. 위로 몰록인 2차 함수고 최대값은 꼭지점일 거니까 자, 축을 찾읍시다. 대충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게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 여기는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대값이 2다.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 여기가 2일 때, 즉 a 제곱이 16이다 라는 소리고 a는 풀만 4인데 1보다 크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 친구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일단 얘의 범위가 먼저 필요하다고. 얘도 위로 볼록 해놓고 1에서 4까지거든 x가. 자, 축부터 구합시다. 축이 2겠네. 1부터 4까지인데 1은 여기 바로 옆에 있고 4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이제 범위가 생길 거고 그러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지금 내가 말하는 최대 최소는 t의 범위입니다. 요 t의 범위. 그죠? 자, 그래서 4를 여기다 넣으면 4 넣으면 16 없어지고 마이너스 7이고요. 2일 때 최대니까 2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4고 8이니까 4 빼기 7 마이너스 3이겠네. 자, 이게 최대 최소, 즉 t의 범위가 이렇고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 필요하고 여기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이때가 최대,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자, 저기다가 마이너스 7을 넣으면 지금 요거 2분의 1의 t승이라고 생각해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7을 넣으면 2의 7승이니까 128이고요. 마이너스 3 넣으면 8이 되겠지. 이게 이제 최대 최소 값이 됩니다. 그치? 이렇게 이차 함수랑 섞어서 출제합니다. 이렇게 이제 합성으로 해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잘 봐두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뭐 2개짜리인데 잘 보면 요거는 4x라는 놈이 2의 제곱의 x고, 그러면 얘는 2의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x랑 2를 바꿀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풀 거예요. 자, 2의 x를 t라고 두겠습니다. t라고 두면 저기 4의 x가 이 t의 제곱일 거고, 저 y가 이제 t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2개를 딱 찢어가지고 2의 x 곱하기 2의 1승 생각하면 2t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t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제 공통수학 1 하면서 많이 공부했겠지만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식이 되게 간단해져서 좋잖아요, 그죠? 지수 함수가 2차 함수가 됐는데, 원래 이 지수는 범위가 이제 x 범위였단 말이야. 이제 여기 변수들도 x고. 근데 내가 치환을 하면서 변수를 t로 바꿨잖아. 그럼 범위도 t로 바꿔야 돼요. 범위를 t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 내가 지금 2의 x를 t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t의 범위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니까 x가 0일 때는 t가 1이고요. x가 2일 때는 t가 4겠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x 범위를 가지고 t의 범위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알았지? 2의 x를 t라고 잡았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x 범위 0에서 2까지를 각각 대입을 해주면 t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t의 범위 1에서 4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t의 범위가 1에서 4까지로 바뀐 거고, 그럼 이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완전히 문제가 바뀐 거예요. 새로 풀면 됩니다. 그릴 건데 좌표축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를 그리고 여기 t에 대한 이차함수고 축을 찾으라 그랬어. 저기서 축은 1이네요. 근데 여기 제한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그지? 요 사이를 움직일 거야. 요렇게. 그래서 이 지점이 최대고 여기가 최소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최대값은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 빼기 8이니까 최대값 8, 최소값은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해서 최대 최소는 8이랑 마이너스 1이 답이다. 보이죠? 여기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지? 개형 그리고 축 표시하고 범위 찾아가지고 해결,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 2번. 요거 2번 하나만 해봅시다. 일단 여기 2분의 1의 x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2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앞에 마이너스는 잠시 놔두고 이 친구를 분리를 해볼게. 저거 2분의 1의 x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로 분리가 되잖아. 선생님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거 안 쓰고 바로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역수니까 2일 거잖아. 2. 그지? 그럼 2t겠네. 2t. 그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t고요.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예쁜 이차함수가 된 거지. 자, 이렇게 이차함수 하나 그려놓고 t 축이 1이네요. t는 1 만들어 놓고, 그지? 근데 이제 x 범위를 바꿔야 되거든요. t로. 자, 요렇게 있으니까 범위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거든? 그게 여기 들어오겠죠? 2를 넣으면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지? 4분의 1에서 1까지가 t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4분의 1이 어디 있고 2가 어디 있고를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만약에 여기 쫙 꺼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t가 2라면 여기는 대칭성 때문에 t가 0이겠죠?
이차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1에서 이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값이 같아야 돼요. 그지? 4분의 1은 여기 있겠지, 어딘가에. 여기가 4분의 1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범위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까지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가 최대인 상황이고 여기가 최소인 상황이거든요. 요 이차함수 지금 현재 t의 최대 최소를 아니지, 이거 아니고 요거 이제 요 함수 최대 최소를 다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최대는 2를 넣었을 때 값이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4 빼기 4 더하기 3이니까 3이고요. 자, 1일 때 최소니까 1 집어넣으면 이제 2가 되겠죠. 이렇게 최대 최소 값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고. 치환한 범위를 다시 이 범위에서 t로 치환했을 때 범위를 다시 잡아주고 치환한 식에다가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결국 공통수학 1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 2차 함수로 오게 되잖아. 결국 2차 함수 공수 1이 안 되면 당연히 여기서도 막힐 거고 이거 하면서 공수 1이 복습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좋습니다. 156번은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한번 고쳐봅시다. 3의 x를 t라고 잡을게. 그러면 y가 여기서 이제 t제곱이다, 그지? t제곱이고 자, 이 친구는 잘 찢어보면 3의 x 곱하기 3일 거니까 3t에 k가 있어요. 더하기 3kt 더하기 3이에요. 이렇게. 이 친구는 뭐 x 범위가 따로 없잖아요. 위에 문제되는 x 범위가 있는데 얘는 x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일 거예요. 꼭지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쭉 내려보면 아마 이 지점이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는 소리인데 여기 찾으면 되잖아요. 그치? x가 t가 축 한번 찾아보자. 이 축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3k가 축인 거죠. 맞죠? 축을 찾아가지고 축을 저 함수 값에 대입한 게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는 거야. 이 축이 최소값이니까 축에서. 그래서 t 자리에 여기 보이는 t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k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k의 제곱 더하기 3k 곱하기 t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k 대입하고 더하기 3을 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왔습니다. 하고 얘를 풀면 되는 거야. 자, 4분의 9k 제곱.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9k 제곱 더하기 3이고요. 요 3을 저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마이너스 9고 이쪽은 4분의 9k 제곱에서 2분의 9k 제곱 빼면 마이너스 4분의 9k 제곱이고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뭐 대충 계산해보면 요 k 제곱이 4일 거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뭐 딱히 k의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두 개 다 괜찮습니다. 두 개가 다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도 또 다른 최대 최소 유형이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최소값을 구하려 했는데 이건 뭐 x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이건 치환한다고 이차 함수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살펴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역수 관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역수의 합이 있는 거지. 역수의 합. 역수의 합은 이런 거예요. 내가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이런 4라고 하자. 이런 역수들의 역수꼴의 합이 있으면 얘는 최소값을 이렇게 혹시 구할 수 있니?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공수2에 보면 나오죠. 산술기하죠. 이거 이용해서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역수가 보이면, 역수의 합이 보이면 산술기하를 생각하자. 그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됩니다. 2의 x 더하기 2의 1-x가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여기에 이 두 개 곱하면 되지. 이 두 개 곱하면 지수 더해져서 2의 1제곱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술기하 쓰면 된다는 거죠. 이거 까먹고 있는 사람 없지? 산술기하 부등식. 요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할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별표를 좀 치고
되게 중요한 문제고, 어이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친구를 이제 그냥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치환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하니까 요거를 통째로 치환하겠습니다. T로 통째로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게, 우리 1단원에서 공부한 거거든요. 이거 더하기 이게 T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쓰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에다가 빼기 2거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차함수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축을 찾아보면 축이 T가 1이니까, 그지? 최소값 물었으니까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면 틀린단 말이야. 일부러 틀리게 풀었는데 틀린 이유를 한번 찾아볼래? 틀린 이유. 저렇게 풀면 틀려요. 틀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표면적으로 x의 범위가 없잖아. 그죠? x 범위가 없는데 그럼 t의 범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t의 범위가 생겨요. 자,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내가 t라고 잡았는데, 그럼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항상 얘가 1이니까 이제 최소값이 2거든. 얘는 그죠? 2 이상의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숨어 있어요. 여기 t 범위가 2 이상인 게 숨어 있다고. 그래서 주의해라는 거야. 얘를 t로 잡으면 알겠지? 어떤 지수값이랑 역수값의 합을 t로 치환하면 이 친구는 말 안 해도 2 이상이 된단 말이야. 항상 말 안 해도 2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숨어 있어. 최소값이 2 이상이야. 그래서 여기가 최소가 아니고 t는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2 이상이니까 이렇게가 함수가 만들어지고 2일 때가 최소예요. 그래서 2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거 주의해라고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숨어 있는 최소값 범위, t의 범위에 주의하자. 알겠지? 이런 거 좀 잘 챙겨놓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2개 할게. 요거랑 2개 해봅시다. 58번은 이제 보자마자 요 2개가 역수 형태라는 게 보여야 돼. 여기 2x고 여기 마이너스 2x니까 역수꼴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2개를 산술기하를 그냥 보이는 대로 쓰면 됩니다. 3 빼기 2x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이 2개 곱할 건데 이 2개 곱하면 10에 지수를 더하면 되니까 x들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에 3이니까 2 이렇게 되면서 루트가 너무 기네. 20이죠. 20.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20인 건 알겠어. 근데 이건 뭐야? 저건 뭐죠? 산술기하 쓸 때 우리가 이제 꼭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쓸 때 저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놓고 가로해서 항상 뭐 써 있는 말 있지. 등호는 A 이퀄 B일 때 성립 뭐 이런 말 있잖아, 그지? 그거예요. 그거를 해주면 즉 얘 2개가 같을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건데 그럼 같다 해봅시다. 10에 2x 빼기 1 이퀄 10에 3 빼기 2x, 그지? 이렇게 해놓고 x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지. 그럼 4x가 4일 때니까 x가 1일 때 등호선이 당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x가 1일 때 최소값 20이다. 그래서 빼주면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159번은 아까처럼 요거를 t라고 잡고
그럼 얘는 t제곱 빼기 2가 될 거니까 식을 다시 좀 써주면 자 t제곱에 플러스 2t 하고 여기 t제곱 빼기 2였죠. 빼기 2랑 5가 있으니까 3 이렇게 되고 단 t는 2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 치환했을 때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t가 2 이상이 됩니다.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축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어차피 2는 여기 있으니까 2 이상일 때니까 2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2를 대입을 해줍시다. 4, 4, 3 해서 최소값은 11이 되겠네요.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엄청 뭐 어렵고 그렇진 않지. 그지? 2차 함수와 산술기하를 좀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지수 방정식 요거는 오늘은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기 연습 문제 중에 여기도 연습 문제 1은 여러분들이 좀 하고요. 이 중에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좀 하고 그래 합시다. 일단 63번은 뭐 별로 안 어려워 보이니까 왜냐면 이거 이제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 했을 때 요 구간에서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 뭐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같이 해봅시다. 근데 쟤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라. 이거는 되게 쉽네. 여기 3에 이거 역수로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면 돼. k 빼기 x 이렇게 3에 x 플러스 k 이렇게 바꿔주면 요건 바로 역수인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해라 해놓고 내가 해주고 있네. 자, 3에 지수 더하면 k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영승이네, 그죠? 이제 이 k가 되는구나, 이 k 이렇게.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3의 k인 거지, 그지? 요게 이제 18이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k는 2가 되겠습니다. 뭐 쉬운 얘기고. 바로 위에 그 문제는 2의 x를 t라고 잡으면 여기 y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자 요거 쪼갠 다음에 쪼개면 2의 x 곱하기 2의 2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4t 더하기 4t 더하기 k 자 요거 근데 문제는 여기 앞에 x 범위가 있으니까 t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이고 3 넣으면 8 그래서 t 범위가 2분의 1에서 8까지입니다. 자 그려봅시다. 위로 볼록 하나 그려놓고 축이 2죠. 그래서 축 찾아놓고 자 범위가 2분의 1에서 8까지인데 2분의 1은 뭐 요쯤 있을 거고요. 8은 아주 저기 멀리 있겠지.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고요. 최대값이 5래. 이 지점이 5인 거니까 여기서 2를 넣어서 5다 하면 k가 나오겠죠. 2를 한번 더 봅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k가 5다. 그러면 k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k 값도 찾았고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이제 8일 때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8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64 더하기 3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31이 답이 될 것 같아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1이다. 뭐 그렇게 안 어렵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숙제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는 할 거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오늘 배운 거든 뭐 연습 문제든 유제 덜 푼 거든 좀 풀면서 복습을 좀 합시다. 그렇죠?